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상승,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더 존버 비즈온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더존 비즈온입니다. 이미 예전 영상에서 더존 비즈온을 잘 분석해 놓은 적이 있는데요. 3월에는 5만원을 뚫었던 더 좋은 비즈온이 지금은 다시 더 존버 비즈온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전자세금 개선서 분야와 해외 ERP가 대부분인 한국 시장에서 토종 ERP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존 비즈온인데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은 병아리 눈물만큼 주더라도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34배 상승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15%에서 25% 사이인 만큼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더니 당기 순이익도 500억에서 200억대로 내려오게 된 상태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회사는 매년 성장해야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존 비즈온의 매출액은 상승하지 않고 보합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4분기 내내 700억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 4분기에 결국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매출액은 보합 추세, 4분기에는 단기 순손실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이지만 2022년 들어와서 ROE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많이 긍정적이지가 않는데요. 결국 2022년에 성장성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고 재무 안정성이 좋다는 부분이지요.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낮아야 기업의 사업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존 비즈온은 오랫동안 황금 거북이가 알고 있던 주식입니다. 회계 공부를 한 사람이거나 회계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더존 비즈온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도 더존 비즈온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요. 더존 비즈온은 2020년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특수를 누렸던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와서 매출액이 보합이라 결국 원래 가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원래 가치를 얼마로 봐야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점 대비 75% 하락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더존 비즈온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더존 비즈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존 비즈온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로 의사를 모시고 온 상태입니다. IT 서비스 회사가 의사를 사회이사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까지 진출하려는 생각이 보입니다. 물론 사회이사를 영입한다고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기업 신용조회사 설립건이 3월에 승인된 더존 비즈온에 투자한 신한은행도 속이 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까도 보았듯이 2022년 재무제표에서 4분기 단기 순손실을 기록할 만큼 지금 실적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투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황금 거북이가 더존 비즈온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금 거북이는 남들보다 덜 물리는 가격에 주식을 투자합니다. 베인 캐피탈은 황금 거북이보다 더 자금력도 많고 똑똑한 투자 분석가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 베인 캐피탈이 더존 비즈온을 11만원에 투자합니다. 황금 거북이가 더존 비즈온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를 많이 걸어서 몇 차례 확인을 해봤는데도 베인 캐피탈이 5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3만원대로 내려간 더존 비즈온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인 캐피탈은 더존 비즈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도 물리고 베인캐피탈도 물렸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에 99,000원에 들어왔다가 1% 58,000원에 매도를 한 후 최근에 다시 매수합니다. 똑같은 규모의 투자였지만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도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자본을 깨무는 실력이 호랑이 같습니다. 이 정도로 물리게 만드는 회사는 보기가 드물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더존 비즈온의 저점은 3만원이라고 알려준 것인데요. 더존 비즈온의 최근 3년 최저가를 기록하는 시기에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올린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3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5만원을 돌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거래량이 무려 3천억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더존 비즈온 자체가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들어 올릴 수 있는 주식이라는 뜻이죠.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는 더존 비즈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황금 거북이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ERP를 외국산으로 쓰지 않고 최대한 더존 비즈온의 ERP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자국산을 10%에서 20% 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시장 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텐데요. 정부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더존 비즈온도 실력을 키워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1분기 실적이 좋아져서 단기 순손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준비 단계가 나오고 있지만 호재 뉴스도 중요합니다. 신용평가사 설립을 시작한 단계니까 1분기나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와줘야겠지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련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조금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실적 발표까지의 이야기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은 더존 비즈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지루한 횡보가 계속될 것입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길게 주가가 횡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개미 털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35,000원부터 5만원 사이에 3천억대의 매물벽이 있습니다.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본 개미들은 더존 비즈온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35,000원부터 5만원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던질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더존 비즈온을 보유하는 것이죠. 아니면 33,000원부터 35,000원 구간 사이에서 계속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더존 비즈온은 너무 많이 언급했으니까 다른 종목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존 비즈온과 비슷한 일을 하는 비즈니스 온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 영상에서 처음 언급하는 주식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개요의 마지막 줄을 보면 동사가 영위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며 부가가치세는 GDP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아직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황금 거북이가 2022년까지 배당을 줘서 배당주 분석할 때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2023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배당을 주지 않으면 일단 매력도가 떨어지지요. 그래도 비즈니스 온은 매출액이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무려 2.92배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당장 매수하고 싶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매출액 규모가 겨우 150억에서 439억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큰 규모가 아니라서 조금 늘어도 크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 치고는 5년 연속 영업이익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27%에서 39% 사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더존 비즈온보다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성장성은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이죠. 성장은 하고 있지만 최근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매출액은 보합 추세이네요. 앞으로 2023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만 매출액은 보합이라도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효율성이 좋아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5는 평균 ROE가 10% 이상입니다. 더존 비즈오는 2022년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비즈니스5는 자라나는 청소년기라서 그런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5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적당해서 재무 안정성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주식 차트는 더존 비즈온의 초기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2021년 말에 있었던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적은 있지만 이건 기업 가치 변화가 아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주가 급등 구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비즈니스5는 천천히 성장하는 성장 주식 차트입니다. 2019년 저점이 6,500원이고 지금 주가는 만원이 넘는데요.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저평가 구간이 아닐 때 매수한다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황금 거북이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는 좋은 주식은 맞지만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매출이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 둔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 좋은 예로 더존 비즈온을 들 수 있지요. 더존 비즈온의 10년 전, 20년 전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상 제작 실력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것을 편집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비즈니스5는 처음 5억 수출을 기록합니다. 내수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다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회사 기준으로 보면 망하는 길일 텐데요. 비즈니스5는 매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높지만 매출의 규모가 작은 편이죠. 비즈니스5는 재무제표도 좋고 재무 안정성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높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금액이 귀엽지만 수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요. 그러나 아직은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더존 비즈온이나 아이퀘스트 같은 경쟁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낮아서 규모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가 비싸면 관심 의견만 드릴 수 있지요. 황금 거북이의 2차 목표 구독자인 5,000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구독자가 매일 한두 명씩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